여름에 있었던 정규 3전이 끝나고 한 달여의 휴식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4전이 열렸죠. 정규 4전은 추석 다음 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추석주 연습을 갔는데 수위가 제법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많이 잠겨 있어서 잠긴 풀들의 베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기가 다 안 나온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고기를 많이 낚아낼 수가 있었어요. 고기 사이즈도 제법 좋았고, 그리고 스피너베이트에 집중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알아서 풀 속에 있는 고기들을 낚을 수 있는 방법, 이것에 생각을 맞추고 연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연습은 풀 속에 있는 고기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낚아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스피너베이트에 잘 반응한다는 건 알고 있어서 스피너베이트는 좀 남겨두고, 조금 수위가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깊은 곳으로 빠질 수 있는 곳에 풀이 나 있는 자리들, 한 3, 4m까지 풀이 나 있었거든요. 그 3, 4m 풀 끝에 떠 있는 고기들이 라이브 스코프로 보였기 때문에 그 고기들을 어떻게 하면 낚아낼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갖고 열심히 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고기들 낚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베스인 것 같긴 한데 잘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 이 고기는 오늘은 놔두고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내가 받은 자리 가서 스피너베이트로 일단 한 마리 낚아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전날 연습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쉽지 않네요. 지난주에 좀 쉽게 물었는데 이번 주는 전혀 쉽지 않게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한 2시쯤 됐는데요. 그 시간이 8시간 낚시해서 지금 한 번 받았어요. 내일도 좀 부탁한다. 그리고 게임은 아침에 밝았죠. 다들 고기가 안 나온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고, 고기를 어떻게 하면 낚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제발 오늘 꽝치지 말자. 시즌이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사전 오전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리고 사전 오전에 어떻게 고기를 갖고 오느냐가 연간 종합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들 그 부분을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피디님께서 갑자기 아침부터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약간 멘탈도 흔들린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됐죠. 제가 아침에 출발을 해서 첫 번째로 도착한 포인트는 상류의 박세서당이라는 곳에 있는 능선이었어요. 능선 끝자락에 풀이 이렇게 좀 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풀이 나 있는 곳에 베스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거든요. 전주 연습 때에도 그 한 곳에서만 3, 4마리가 나왔고, 전날에는 어차피 저기 내일 무조건 갈 거니까 저긴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일부러 안 갔었던, 고기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포인트였어요. 그것도 아침에 스피너베이트 머릿속에 그려놓고 갔죠. 천천히 접근을 해서 스피너베이트로 포지션을 잡고 감으면 분명히 때린다, 이 생각을 갖고 아주 멀리서부터 포인트에 아주 가까이 붙이지 않고 멀리서 배를 세우고 천천히 접근을 합니다. 천천히 접근을 해서 캐스팅을 몇 번 했는데요, 물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이 되던지 몇 번을 던져서 물어야 되는데 한 10번 정도 캐스팅이 넘어가고 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여기 아니면 잡을 데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거의 포기할 때쯤 배 방향을 좀 바꿔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배를 연안으로 이렇게 붙이고 능선이 늘어진 방향과 같은 11자 방향으로 캐스팅을 해서 스피너베이트를 감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조금 전에 스피너베이트가 한 10번 넘게 통과한 곳인데 거기서 거짓말같이 덜컥 하고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고기 놓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고 랜딩을 합니다. 그렇게 물칸에 한 마리를 넣고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여러 포인트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상류에 있는 그런 풀자락들 위주, 그리고 능선이 길게 늘어져 있는 곳들, 그런 능선이 길게 늘어져 있는 곳에 풀이 이어져 있을 만한 곳들,
그리고 전날 어군 탐지기로 보았던 곳들 중에 풀이 있고 고기가 보였던 곳들을 스피너베이트로 꾸준히 낚시를 해요. 그리고 뭐 몇 가지 다른 루어도 선택을 했었는데요. 저크베이트와 크랭크베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크베이트하고 크랭크베이트에 전날 괜찮게 입질을 받지는 못했지만 전주에 그래도 꽤 고기가 달라붙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주에는 저크베이트로 고기를 낚기도 했고요. 그래서 잘하면은 한 마리쯤 더 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낚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반복적인 낚시를 했어요. 고기가 안 나온다라는 어떤 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마리만 붙여도 10등 안쪽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캐스팅을 했습니다. 웜은 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풀이 많이 잠겨 있다고 했었잖아요. 라이브 스코프로 보이는 고기들이 풀 주변에 엄청 많았고 그 풀 근처에다 캐스팅을 하면 풀 주변에 루어가 이렇게 떨어지면 풀 때문에 루어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폴링 때 입질을 받을 수 없다면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풀을 많이 끌고 나오면 더군다나 더 안 물기 때문에 최대한 띄워서 공략을 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똑같은 낚시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낚시를 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12시를 넘어 1시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2시 반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한 마리 붙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상류에서 낚시를 하다가 하류로 과감하게 운전대를 돌리죠. 왜냐하면 슬슬 하류의 주요 포인트들에 사람이 빠진 지 시간이 좀 지났을 만한 시각이 됐고, 그리고 기사동 쪽에 보면 풀자락 끄트머리에 고기가 많은 곳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바람도 불고 하니까 스피너베이트 좀 던져보자, 그리고 크랭크베이트도 좀 던져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하류를 향합니다. 그리고 기사동 초입의 작은 골창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기영골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거기 전날 연습을 해봤는데 고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피디님께서 연습 때 저한테 야 여기 고기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잡아?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거기 참 고기가 많았지, 거기 가서 한 마리 붙여보자. 도착을 해보니까 역시 고기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너베이트와 저크베이트로 승부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꾸준히 캐스팅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던져도 어군 탐지기에 보이는 고기들이 따라만 오고 물지는 않더라고요. 따라만 오고 물지는 않던 고기들을 잡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었지? 삼선 때 놓쳤던 크랭크베이트인가? 그래, 일단 물게 해보자, 그리고 걸고 고민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크랭크베이트를 듭니다. 들 때 제가 선택한 크랭크베이트는 블리츠 매그넘 MR 제품이었어요. 빅크랭크베이트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큰 루어를 던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그 풀끝에 수심이 크랭크베이트 자맹 깊이와 딱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풀끝에서 이 큰 크랭크베이트가 둘둘둘 하고 가면 한 마리쯤 와서 덜커덕 그걸 생각을 하고 캐스팅을 했죠. 모르겠어요. 그 실수라는 게 계속 경기에서 상수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것인가, 혹은 내가 집중을 좀 못하나, 이런 생각도 순간 들었고요. 이거 가져갔으면 경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경기는 끝났습니다. 더 캐스팅을 해봤지만 입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올라와서 성적표를 받아보는데 1등은 2마리를 낚으신 김일철 선배님께서 하셨더라고요. 3마리를 낚으셨다고 했는데 정말 큰 고기 1마리가 죽어서 2마리만 검량을 했는데 2마리 검량 결과도 충분히 좋아서 2마리로 우승을 하셨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대부분 다 1마리 아니면 2마리 조항이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막판에 경기 막바지에 크랭크베이트를 털고 나간 그 녀석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빅크랭크로 입질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풀 끝에서 하는 낚시, 크랭크베이트, 저크베이트, 그리고 스피너베이트 3가지로
대차게 밀어붙였던 사전이었습니다.